국힘의 비대위원장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이 물러났잖아요. 네. 이제 빈 자리가 누가 그 자리에 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30대 청년이죠. 네. 청년 국회의원 김용태 의원이 그 자리를 맡았네요. 네. 비대위원장으로. 네, 저 30대 이제 그 김용태를 인선하게 된 건 사실상 그 국민당 내부의 고민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네. 일단 김용태는 이제 단순히 젊은 이제 의원이라고 하는 것 외에 그 계엄을 반대할 이 18명 그 국힘당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이제 탄핵 표결이 있을 때도 물론 1차 때는 불참을 했지만 결국 2차 때는 탄핵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엄이라든지 탄핵 문제만 나오면 그나마 이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신의 몫을 해냈던 거의 몇 안 되는 의원이고요. 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또 친한계 의원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문수 입장에서는 이제 내란 잔당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지금 들으면서 대선을 치러야 되는 게 제일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이 이제 그 계엄이나 아니면 이 탄핵 반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윤석열 지지자들이 김문수 후보도 배신자로 이제 그 낙인을 찍고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차마 이 탄핵이나 아니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얘기를 꺼내는 게 조심스러우니까 결국 이 김용태라고 하는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세워서 대신 사과를 시킬 용으로.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카드는 저 김용태는 이준석이 대표로 있을 당시에 흔히 이제 이준석의 측근이 천하용인이라고 하죠. 네. 천하라 그 당대표를 했었던 네. 허은하, 그리고 이 용이 여기 김용태입니다. 그리고 뭐 인이 이제 이기인인데 그 이준석의 이제 측근 4인방 중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준석하고의 단일화, 빅텐트까지도 이제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네. 첫 일성으로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네. 김용태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한 거예요. 김문수가 차마 입을 떼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본인이 대신 해준 거죠. 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 사과 발언 같이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지금부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께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제안을 받아 수락한 상태여서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당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동안의 생각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의 비대위 활동과 지난 계엄 이후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지금 국민의힘에게 중요한 것은 소통과 개혁, 그리고 통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소통의 핵심은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을 매도하지 않고 이해함으로써 대립의 장벽을 넘는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과 진정한 협치의 정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과오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고 반성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계엄과 탄핵의 장벽을 넘기 위해 서로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탄핵을 찬성한 국민도, 탄핵을 반대한 국민도 모두 각각 애국심과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괴로움의 기억들을 내려놓고 진정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사과 발언은 같이 들으셨습니다. 네,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이제 부족하지요. 네, 명확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결국 대선을 의식한 사과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이제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뒤에 공동선대위원장 중에 한 명인 이제 그 양향자가 발언을 하는데요. 양향자 공동위원장은 아주 직설적으로 그 윤석열하고 우리 국힘당이 절연을 해야 된다. 예, 지금 김용태 이제 신임 비대위원장은 사과에 머물렀는데 양향자는 이제 윤석열을 밟고 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거의 노골적으로 합니다. 드디어 이제 그 얘기가 나오네요. 네,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윤석열 관에 들어갔다가 네. 관에서 나와가지고 네. 그 다음에는 아주 뭐 별다른 얘기가 없었는데 네. 드디어 관 속에 다시 넣어야 된다. 네, 오늘 언론에서는 이 양향자 이 공동위원장의 그 발언이 소개된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양향자의 발언인 앞으로 이 국힘당이 어쨌든 선거 기간 중에 어떤 형식으로든 윤석열하고 선을 그을 거라고 하는 걸 사실 암시한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김문수 후보님 오늘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등록하시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필패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필승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세 가지 필패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 이번 대선이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이 되면 필패입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께서 김문수 후보님에 대한 지지를 밝히셨습니다. 당 입장에서는 중도 확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악재입니다. 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엄숙하게 사과해야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필패입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만 빼고 다 바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에 있는 낡은 시대의 잔재들을 모두 버리고 창당 수준의 혁신으로 이번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 대선이 윤과 이의 소모적인 리턴 매치로 빠지거나 시대착오적이고 망국적인 복수혈전으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20여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20일이면 천지가 3번 태어납니다. 민심이 100번도 뒤집힐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혼란은 어제까지, 오늘부터는 전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뭐 이순신 장군의 상유 시비를 본 것 같은데 양향자 의원이 좀 뼈아픈 얘기를 했네요. 국힘 입장에서는. 12.3 계엄 이후에 아마 국힘당 이 공식 지도부에서 물론 이제 선거 지도부긴 합니다만은 이 공식 지도부에서 나왔던 발언 중에서는 가장 센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결국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결로 가게 되면 필패다. 그리고 어제 이제 윤석열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김문수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잖아요. 네. 마음에 없는 얘기를 했죠. 그게 선거의 가장 큰 악재라고 지금까지 표현을 했어요. 저런 게 지금 국힘 내에서는 사실 저 말 입 꺼내기 힘들 텐데, 그죠? 네. 왜냐면 지지층들이 지금 네. 윤석열 바라보고 있는 지지층들. 네, 저건 결국 대선에 유리한 고지. 대선에서 그나마 이재명하고 한번 비슷한 싸움이라도 해보려면 윤석열을 밟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좀 절박한 상황 인식에 따른 양향자 개인의 저는 의견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김문수 그다음에 당 지도부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사전에 자기가 이런 발언을 하겠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김문수의 뜻이기도 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김문수가 오늘 김용태 그다음에 양향자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빌어서 사실상 간접적으로 윤석열을 지금 당이 이렇게 힘드니까 당신 때문에 힘드니까 결국 당이 살아야 당신도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우리가 출당을 하기 전에 스스로 탈당을 해서 좀 우리를 좀 가볍게 당을 좀 살려달라. 어떻게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실상 오늘 좀 보낸 거로 저는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일제히 저런 메시지가 저건 이제 양향자 의원 발언은 지금 5월 11일로 나오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이 5월 12일 날 또 김용태 네. 비대위원장의 발언 네. 이런 것들이 연이어 나온다는 것은 지금 그 국힘이 윤석열 털어내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저 지난 2월 16일에 기억나십니까? 이재명 당시 그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국민의힘은 100일 안에 윤석열을 부인할 것이다 네. 라고 했는데 이 100일이 언제냐면 이달 26일입니다. 네. 이제 다 돼갑니다. 결국 100일 안에 결국 오늘 양양자가 예고를 한 거예요. 네. 결국 아마도 한 1, 2주 정도 기다렸다가 윤석열이 스스로 그 탈당을 하지 않으면 네. 결국 할 수 없이 출당 조치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점점 이제 윤석열의 이 앞날이. 예. 자, 김문수 후보가 오늘 낮에 그 현충원을 방문했다고 그래요. 네, 대전 지금 방금 전에 현충원. 이제 보신 거는 이제 오전 중앙선대위에서의 네. 이제 그 발언들이고요. 네. 그 선대위에 참석한 뒤에 이제 김문수는 낮에는 이제 대전 현충원으로 우리 서울 국립현충원이 아니고요. 대전 현충원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일단 순국선열에 대한 이제 그 헌화를 했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기자들이 김용태 의원의 발언과 관련한 이제 그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저 때만 해도 사실 좀 애매하게 얘기를 했어요. 잘 논의해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입장이 아직 없는 거죠. 네, 저 때는. 잘 논의해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김문수 입장 후보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선회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보가 직접 윤석열하고 손절하는 순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윤석열 지지자들 표가 한꺼번에 우선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김문수는 조금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도 계속 뜸을 들일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아크로비스타 쪽에 사인을 보낼 거예요. 스스로 좀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예. 자, 대전 현충원에서 이제 저런 그 사과 발언에 대한 입장을 이제 정리하는 와중에 요거는 좀 잠깐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김문수 후보가 최상병에 대한 인식에서 굉장히 심각한 그 답변을 했습니다. 네. 최상병을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특검법 시도가 있었고 우리 사회의 최상병 문제가 얼마나 큰 이슈였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잠깐 보고 계속 지금 개헌 문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한겨레 동담입니다. 아까 연평해전 모욕 가셨는데 최상병 모욕에 따로 참배 안 하시는 이유 있을까요? 어디 뭐지? 최상병 묘지를 왜 참배를 안 하셨냐? 최상병 뭐였냐? 참배를 왜 안 하냐? 안 하고 있냐고 말씀하셨어요. 최상병 뭐 밑에 연평해전 네, 옆에. 오늘 이제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 오늘 특별 참배한 요역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신 우리 원자력 부분의 태두이신 두 분의 묘소와 그다음에 우리 서해 수호나 국토 수호를 위해서 직접 순국하신 그런 대표적인 전하남 연평해전 이런 순직하신 분들의 노력을 몇 분만 참배를 했습니다. 나머지 다 참배할 저는 여기 뭐 와보니까 다 아는 분들이시고 이래서 사실 지나치기 너무 죄송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여튼 다 일일이 참배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앞에서 현충 탑 자체에서 대표 참배하는 것으로 가름을 하고 특별하게 제가 참배한 분만 몇 분 그저 했습니다. 네, 그 최상병 하는데 갑자기 연평해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뒤에 김용태 의원한테 누구라고 물어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연평해전 옆에 있다고 그랬죠. 옆쪽에 있다. 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아마 연평해전에서 이제 순직한 군인인가 보구나 열사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을 이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그동안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예. 네, 최상병을 모르고 지금 대선 후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네, 따름입니다. 놀라울 따름이에요. 네, 네. 저 최상병 특검법이 지금 국회에서 3번씩이나 통과가 되고 또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야, 그리고 그리고 전혀 안 보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저런 상황 인식, 시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본인이 새롭게 대한민국을 네. 대한민국 새롭게 한다는데 저래가지고 대한민국이 달라지겠습니까? 네. 새롭게보다 머리가 하얗게 된 게 아니고. 네. 아무튼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 오늘 요 이제 네. 이야기 흐름에 좀 끊어질 수도 있는데 이건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네. MBC에서 이 보도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인용해드렸습니다. 네. 자, 계속 이어서 지금 이제 윤석열과 이제 절연하는 문제. 네. 이게 지금 국힘의 오늘 최대 관심사였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저는 이 보도 김행이라고 지금 현재 시민사회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행이 S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인터뷰에서 이게 언론에서 충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제 눈에는 굉장히 이게 주목이 됐어요. 네. 사회자가 윤석열의 출당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대통령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 오히려 판단할 수 검토하고 있다.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윤석열이 알아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는 시간이 없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한동훈이나 안철수 의원의 절박함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이것은 대통령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결국 이건 필요성을 부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출당 조치의 필요성을 부인한 게 아닌데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는 얘기는 결국은 스스로 대통령이 우리가 출당 같은 이런 조치를 취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윤석열이 스스로 용단을 내려서 당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게 그게 제일 아름답지 않겠냐. 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스스로 자진 탈당하길 바라는 이 당 지도부의 속마음이 저희는 거의 커밍아웃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 그런 윤석열이 자진 탈당을 오늘 압박하기 위한 일련의 이 시나리오들이 다 이게 연출이 됐던 거예요. 네. 김용태를 비대위원장에 임명하고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양양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이 되면 우리는 필패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이제 김형은 그런데 네. 한동훈은 좀 더 강한 입장입니다. 네. 윤석열에 대해서는 네. 출당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김문수가 이제 한동훈을 이제 캠프에 이제 합류를 이제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3가지 조건을 걸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결국 계엄과 탄핵에 대한 사과예요. 네. 그리고 윤석열 이 친윤 세력하고의 절연인데 결과적으로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제 김문수 캠프하고 이제 합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한동훈도 저렇게 그 선거 막판까지 이 선거 운동을 외면하게 되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순간서부터는 한동훈도 아마 그 선거 운동에 참여를 하긴 할 겁니다. 네.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한동훈 측에서는 최소한의 명분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김문수도 이제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출당 같은 극악한 조치가 되면 윤석열 지지자들 표가 우수수 떨어지기 때문에 네. 가장 좋은 지금 최선의 시나리오는 윤석열이 알아서 탈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국힘은 이제 탈당 러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집토끼 지키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을 내쫓지 않으면은 또 네. 확장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스스로 당을 위해서 본인이 그 탈당을 하면서 지지자들을 다독이고, 결국 지금은 이 국힘당을 지지를 하고 국힘당이 대선에 승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당에 더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잠시 물러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지지자들을 이제 묶어 세우면서 그리고 당신은 내란 잔당 아니냐라고 하는 민주당의 공격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리고 한동훈도 그 자연스럽게 선거운동에 합류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 또 빅텐트 외연 확장을 위한 또 조건도 마련되거든요.
모든 첫 단추는 이런 빅텐트로서의 외연 확장, 첫 단추는 윤석열이 물러나주는 거예요. 윤석열이 국힘당하고의 이제 절연을 하는 것인데 과연 윤석열 김건희 씨부가 그 용단을 내릴 수 있을지. 특히나 지금 김건희는 지금 검찰의 소환 통보까지 받고 있고 거의 벼랑 끝이거든요. 네. 예. 자, 그래서 김문수는 네. 결국에 반나절 만에 네. 계엄 관련 첫 공식 사과,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내놨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죠?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말이 바뀌기 때문에요. 사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의 계엄은 잘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사과가 아니고 이제 잘한 것은 아닌데 아직 사과는 내가 안 했다 이런 거죠. 네, 이게 저녁에 7시 46분에 나온 기사예요. 네. 그러니까 잘한 건 아니고 사과 형식은 김용태와 논의해 봐야 한다. 네. 지금 여전히? 사과했잖아요, 아까. 근데 사과 형식을 또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마지막 공을 지금 계속 끝까지 지금 윤석열한테 지금 넘기는 겁니다. 알아서 우리 좀. 손으로 좀 출당을 그러니까요. 하기 전에 네. 당신이 좀 알아서 나가라 이거죠. 네. 그 지금 이제 그 김문수의 캐치프레이즈도 뭐 새롭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새롭게라는 것은 뭐냐면 전제가 뭡니까? 과거를 털어내야 됩니다. 네. 과거는 뭡니까? 윤석열입니다. 네. 친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 구태 세력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입장에서는 이들과 결별이 필요한데 내쫓는 형국이면은 또 당내 분열만 또 더 심화되니까 윤석열 혼자서 조용히 짐 싸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인 거예요. 네. 그런데 윤석열은 눈치가 없이 계속 아니요, 윤석열도 눈치가 없지는 않고 아까 그 법원에 출두할 때 보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죠. 침통하잖아요. 네. 이거는 뭔가 저는 국힘당에서 사인이 들어간 걸로 봅니다. 아크로비스타에. 아마 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김문수 쪽에서 아크로비스타 쪽에 아마 그 메시지를 보냈을 거예요. 그 메시지를 보냈을 메신저로 바로 이 만남이 네. 주목받고 있죠. 네. 나경원과 윤상현. 네. 그래서 네. 어제 김문수가 네. 후보 등록하자마자 나경원과 윤상현을 왜 접견했을까? 나경원하고 윤상현 의원하고 만남이 있었는데 저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언론에 그 공개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3인의 회동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을까? 어제는 저희가 나경원 서울시장, 윤상현 당대표를 보장을 하는 대가로 협조를 이끌고 친윤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좀 선거운동에 참여시켜달라고 한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저가 이렇게. 그럴 가능성도 여전히 있죠. 네. 그런데 저들 3인 간에 뭐 자리와 관련된 이 미략은 이미 진작서부터 돼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김문수가 윤석열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 그 오해 없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로 나경원과 윤상현을 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당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당신들이 좀 가서 대통령에게 사진 탈당을 좀 설득해달라. 네. 이런 특별한 미션을 맡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오늘 법원에 출석할 때 그리고 그 윤석열 얘기를 대통령이 전해들은 윤상현과 나경원이 아마도 윤석열한테 그 김문수 후보의 뜻을 전달했을 거로 보이고요. 네. 그게 이제 머릿속에 꽉 차 있던 윤석열 입장에서는 오늘 그래서 법원에 출두하면서 심통한 표정으로 출석한 게 아니라 예.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어제 그 후보 등록을 하고 오늘 네. 윤석열의 이런 출당이나 탈당 같은 얘기들이 네. 일제히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윤석열에 대한 이 압력이 오늘부터 벌써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 그 2월에 예언했듯이 100일 안에 윤석열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네. 놀랍게도 지금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김문수 후보는 사실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던 사람이에요. 정강훈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자유통일당과 혹시 그 광장 세력이라고 부르는 그 자유통일당 세력과 함께 가는 거 아닌가. 정강훈과 함께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준석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준석한테 이제 우선적으로 손을 내민 거죠. 네. 뭐 자유통일당하고의 이제 연대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정도는 그건 아직은 아니고. 아니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김문수 입장에서는 이제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중도 확장은 아무래도 자유통일당 하게 되면 중도 확장 사실상 포기하는 네.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이준석은 여론조사에서 한 7%에서 9% 사이 정도의 네.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그 뭔가 그 한번 좀 겨뤄볼 만한 입지를 지지율을 마련하려면 네. 일단 이준석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지지율을 보태기만 해도 네. 두 자리가 수가 한 자릿수로 네.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준석하고 이렇게 합당을 하게 되면 이제 중도 확장하면 중요한 교두보가 또 마련이 되는 거고. 네. 다만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때문에 자기 정말 서럽게 당에서 대표직에서 쫓겨났잖아요. 네. 최소한 김문수하고 손을 잡으려면 윤석열에 대한 이제 출당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일단 김문수는 사실상 지금 이제 윤석열을 이제 국힘당하고 절연하기 위한 이제 그 물밑 작업을 좀 진행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이준석한테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걸로 네.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이준석은 김문수하고는 내가 같이 못 간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네, 빅텐트 안 된다. 왜냐하면 김문수의 이념 성향과 개혁신당은 좀 호환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면서 김문수하고는 같이 못 간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국힘은 자유통일당에나 어울릴 사람이 후보로 선출된 거니까 굳이 개혁신당을 좀 넘보지 마라 뭐 이런 얘기 같죠. 네. 네. 이준석이 저렇게 아주 딱 잘라서 얘기를 해버렸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문수가 여러 가지로 출발하자마자 이 단일화 과정에서의 이제 그 진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당내 통합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긴 하지만은 네. 지금 이제 윤석열을 빨리 정리하는 예, 그리고 자기 손이 아니고 윤석열이 스스로 정리해주는 예. 이 작업을 지금 이거 가장 지금 김문수 입장에서는 가장 이게 제일 많이 걸릴 거예요 마음속에. 네. 예.